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샤이마 씨, 애인 씨 오셨고요. 네, 어, 읽기 40번, 50번. 중점 거의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네, 이리나 씨 오셨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주말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주말이라기보다는 시험 전날이죠. 아, 시험 다 잘 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자료를 먼저 보내드릴게요. 아직 못 오신 분들도 좀 있어서. 자, 오늘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세요. 마지막 15강입니다. 15강. 15강이 끝나고 제가 쓰기 부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쓰기를, 최근에 나왔던 쓰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했나요? 어때요, 피로자 씨? 준비가 잘 선- 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음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 내일은 시험 보지 말고, 그냥 콤보만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네. 왜냐면 4월 달에 제가 봤는데요. 그거는 결과가 이번 달 말에 나오니까, 그래도 다음 주부터 신청 시작해서 제가 7월 볼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곧 3월에 본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이번 달 말에 30일 나올 거예요. 아, 근데 네. 그때는 제가 너무 발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네. 시험에 준비를 잘못했어요. 아, 시험에 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시험을 잘 못 봤는데 막 6급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랑 직접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죠. 네네. 너 6급 맞으면 제가 친천에 갈 이제 거니까. 5급만 받아도 괜찮은데요. 네, 그래요? 6급, 6급 있으면 제가 좋은데. 사급을 작년에 보는데 그때는 4급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한번 기다려 봅시다. 3월 30일 결과를 네, 내려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리나 씨랑 샤이마 씨, 그 다음에 에인 씨, 황아셀 씨, 다 내일 시험 보시나요? 네, 맞아요. 네네. 저도 신청을 안 했어요, 선생님, 이번에. 그래요? 왜 이렇게 저는 시험, 네, 그냥 잠깐만. 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면 보고 싶은데, 저도 논문, 준비, 어, 어, 어. 그거를 해야 해서, 아, 제 생각에는 7월에도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향에 갔다 와야 해서, 아마 아, 가을에? 그래서 그때까지, 더 기회가 있으면. 그래요. 선생님, 우리 이리나 씨랑 같은 학과에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리나 씨 다음 학기는 발표해야 하니까요. 네. 그렇구나. 두 그리고 분은, 우리 6급 받아서 꼭 같이 받아야 돼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네. 그렇구나. 이리나 씨는 또 고향에도 갔다 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논문 때문에 따로 스케줄이 있고. ATNC 같은 경우는 내일 시험 보시고요. 네네.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내일, 어, 모르겠어요. 자,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자, 그다음에 A씨, 샤이마 씨, 황아셀 씨, 나랑게리스 씨. 자, 모의고사 이렇게 해볼 땐 네, 읽, 읽기는 7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어려워요. 70분 안에 맞아요. 끝.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게 읽기는 앞에 부분
한 문제 3초. 이렇게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어휘 문법 할 때 제가 막 강조했던 게, 여기서 생각을 하면 안 돼. 막 읽어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때 했던 거, 똑같은 모양 고르세요. 세모,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고르는 것처럼 빨리빨리 하고, 뒤에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는 빨리 끝나는데 뒤에 갈수록 매번 이제 읽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집중이 이제 갈수록 집중이 떨어지니까 맞아, 맞아. 네, 어, 맞아요. 음, 그래요. 시간도 이렇게 리미트, 한정이 있고, 에너지도 한정이 있어요. 집중력, 그죠? 그래서 음, 앞에 부분에서는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뭐는 법이다, 뭐뭐기 마련이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뭐나 마찬가지다, 뭐뭐는 셈이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뭐, 뭐지? 잠깐만. 뭐뭐기 나름이다, 뭐뭐기 나름이다, 뭐지? 꾸미기 나름이다. 꾸미기에 달려있다. 뭐뭐기에 달려있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 3초 만에. 그리고 뒤에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제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어휘 및 문법을 빨리 푸는 방법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 1강 그리고 4강 1강이랑 4강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아슬 씨도 내일 시험 보시죠? 네네. 자, 힘을 네, 내시고요. 저도 내일 시험. 그래서 아, 다 좋은 문관래 씨 결과가. 지금 하고 네, 다시 한 번만. 네, 내일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저기 원광대 학교에서 신청했거든요. 예. 지금 방금 여기서 도착했고 어, 호텔 어. 잡아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원광되면 전주인가요? 전주? 익산? 여기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그렇구나. 아이고. 다들 스토리가 많이 있네요. 그래요. 자, 아셋이 또 멀리까지 와서 시험 보니까 의정부에서 전주까지 와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꼭 시험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 받아서 감사합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을 내세요. 자, 진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찾기인데 재미있는 어, 주제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인 씨도 내일 시험을 보시는데 지금 스터디 카페에 와 계셔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네. 화이팅! A인 씨 화이팅! 네. 자,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화이팅! 가봅시다.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 찾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만약에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너무 적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요걸 찾으면 돼요. but 뒤에.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는 못생겼어요. 임준 씨는 성격이 나빠요. 임준 씨는 수업이 재미없어요. 그러나, 임준 씨 수업을 들으면 합격해요. 그럼 주제가 뭐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아. 임준 씨는 수업을 잘해요. 합격하게 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ut 뒤에가 중요하다. 근데 이 but가 뭐라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다른 건 많이 안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게 나와. 요것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다른 종류의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제 찾기. 보시죠. 진짜로 중요한 말.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찾는 거예요. 아까 모르겠어요. 임준 씨 못생겼어. 임준 씨 목소리 안 좋아. 임준 씨 성격 안 좋아. 하지만 임준 씨 수업은 좋아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요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but를 하기 위해서 요걸 쓴 겁니다. 봅시다.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광물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소행성과 광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행성과 광물. 작은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소행성에 있는 광물 시료를 채취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 소행성에 광물이 있는데 비싸대요. 비싸다. 중요한 건 뭐다? 하지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소행성 탐사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뭐야? 소행성을 연구하자. 한번 가보자. 이런 것들이요. 진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행성 탐사에 투자와 기술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뒤에 있는 거. 별로 관심이 없네? 안 돼.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죠?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해 소행성 탐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 앞에는 뭐야? 앞에는 그냥 상황, 백그라운드, 그죠? 그다음에 시츄에이션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제는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Wanna say. What do you wanna say?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행성 탐사를 하자. 노력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하지만 다음에 대부분의 나라는 진행이 안 됐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자.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려고 한다. 그런데 나왔어요. 그런데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네. 뒤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가 줄어들면 매출이 감소해서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미래가 불확실해진 사람들이 더욱 소비를 줄여 전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저축이 합리적이지만, 행동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게 다 이 얘기예요. 저축이 안 좋아. 이 말이죠. 이거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그죠? 그래서 뭐야? 경기 침체 시에는 저축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소비가 좋아. 저축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나왔죠. 그런데. 부터는 버트 뒤에. 요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참치 쿼터제는 참치의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어획량을 국가별로 정해놓은 제도이다. 한국은 참치 어획량이 매우 적게 배정돼 있는데 이는 한국 연안에서는 참치가 거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참치 쿼터제를 봅시다. 참치와 쿼터제. 여러분 참치. 여러분 좋아하나요? 요거 튜나 아니에요? 튜나? 튜나라고 하나요? 튜나. 네, 요렇게 생긴 애죠. 엄청 큰 물고기에 튜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쿼터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저처럼 못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지만 쿼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할당하는 양입니다.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상 아니면 몇 킬로그램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하라고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수입을 제한한다. 리미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치 쿼터제는 참치를 잡으면 안 돼. 많이 잡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죠. 여기는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참치의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어획량을 국가별로 정해놓은 제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어획량이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양, quantity, quantity. 얼마나 많이 잡느냐.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 우리 라고 바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네네. 제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제한하는 거예요. 네, 제한하는 겁니다. 그죠? 저희 쿼터라는 거는 제한이다. 제한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제한해 놓는 거다. 근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자,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 이렇게 있잖아요. 오, 잘 그렸다. 근데, 여기 보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바다에서, 요 바다에서 옛날에는 참치가, 참치가 조금 잡혔어요. 조금. 조금 잡혔으니까, 이 쿼터, 쿼터도 조금이에요. 조금. 이게 언제면? 옛날이야, 옛날. 알죠? 옛날. 근데 요즘은 여기에서, 요즘은 참치가 많이 잡혀. 많이 잡혀. 그런데 이 쿼터제는 그대로야. same. 그대로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잡혔으니까 조금만 잡으세요.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마리 정도 있었어. 그러면은 80마리만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마리와.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요즘은 500마리가 잡혀. 근데 이거를 안 바꾸고 80마리만 잡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500마리를 잡아서 이제 420마리는 다 놔줘야 되는 거야. 못 잡으니까. 이 상황. 자, 봅시다. 한국은 참치 어획량이, 그러니까 쿼터죠. 쿼터가 매우 적게 배정돼 있는데, 이는, 자, 이는 뭐야? 우리 53번 쓰기 할 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그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한국 연안에서는 가까운 바다예요. 가까운 바다에서는 참치가 거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예요. 과거, 옛날에. 참치가 적게 잡히니까 쿼터제가 적었다고요. 그런데 최근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물이 따뜻해졌어요. 바닷물이. 한국 연안에 유입되는 참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더 참치가 많아졌어. 500마리 됐어. 쿼터제 때문에 그물에 걸린 참치를 대부분 바다에 버리고 있다. 500마리 잡히면 420마리 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쿼터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별 개체수 증가와 감소를 반영한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면 쿼터제도 바꿔야지. 왜 안 바꾸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쿼터제도 뭐가 필요해? 어드저스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정이.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어. 자, 법을 만들었어. 법을. 법을 만들었어. 언제 만들었어? 조선시대에 만들었어. 조선시대. 500년 전에 법을 만들었어. 그거를 2025년에, 야, 우리 법이 이러니까 그대로 지켜.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돼? modify. 고쳐야 되죠. 고치다. 그죠? 고치다. 이 고치다, modify를 땡땡하다라고 얘기하면 뭐냐? 수정하다라고. 상황에 맞게 adjust, 조정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조정을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면 수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가별 상황에 맞게, 그죠?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조정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영어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adjust, modify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어? 국가별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뭐냐?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수정, modify, 그죠? 수정, 고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 편의라는 것은 편리함이죠. 편리하다, 편리함. 혜택이라는 것은 좋은 것, 베네피트, 좋은 것, 이익, 베네피트.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 나왔죠? 자, 하지만 다시, 하얀색, 하늘색.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혁신이라도 고객에게 낯설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면 외면당하기 쉽다. 자, 옛날에요. 요거 좀 소개하고 싶어요. LG전자 알죠? LG전자. LG전자. LG전자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캐치프레이즈. 뭐라고 그랬냐면 쉬운 것이 기술이다. 예를 들어서 그 애플 있죠, 애플. 짜잔, 애플. 애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Think different. 맞아요? different. different. 멋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LG전자. 쉬운 것이 기술이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기술이 진짜 대단해. 막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사용하기가 어려워.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막 전화해야 돼. 그러면은 그건 기술이 아니야. 소비자가 이용하는 사람이 세탁기를 사용한다. 고객님, 버튼 누르면 끝.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제가 뭐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한 번 누르면 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문을 열어, 문을 닫아, 끝.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 알았죠? 자, 여기 보면 아무리 획기적인 혁신이라도 대단한 것을 바꿨어. 대단한 기술이 있어. 고객에게 낯설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면 뭔가 어려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임준 씨는 안 사요. 안 사. 외면당한다. 외면당하다라는 것은 나 너 싫어. 나 너 안 할 거야. 안 살 거야. 라는 게 외면당하는. 자,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합시다. 요거 바로 가는 거예요. 고객에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낯설고 반대는 뭐야? 익숙하고 그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면 뭔가 해야 돼. 어려워. 근데 그거를 쉬우면 그다음에 외면당한다. 싫어. 나 너 싫어. 근데 반대를 얘기했으니까 고객이 좋아한다. 고객이 좋아하면 뭐예요? 많이 팔리죠. 많이 팔리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가봅시다. 어디야? 여기. 고객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공한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을 얘기했죠. 그럼 뒤에는 뭐예요, 선생님? 뒤에는 예시예요, 예시. 예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워. 충전 어떻게 해? 배터리 어떻게 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전자칠판. 고객님, 어떻게 해요? 펜 드세요. 쓰세요. 끝! 끝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해요. 펜이. 그 다음에, 지울 때 어떻게 지워요? 손으로 지워요. 손으로. 손으로 지우고. 쓰세요. 지우세요. 이거 언제부터 했냐면, 1980년대부터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술이다. 너무 편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많이 흥분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 자, 대중을 대상으로, 여기 보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딱 보이거든요. 봅시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술 입문서가 작품의 역사적 배경, 작가에 대한 일화 등 독자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작품에 관한 이러한 지식은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예술의 본질은 그 작품 그 자체에 있다. 작품 외적인 사실들보다 작품에 초점을 두고 작품의 구성 요소,
표현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입문서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이 그러나 앞에 부분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트워크가 있어. 아트워크. 어. 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라고 합시다. 모나리자 모두 다 아니까? 모나리자. 한국 발음으로 모나리자예요. 이거 어떻게 생겼더라? 모나리자 처음 그려봤는데. 아, 눈썹이 없어.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없어. 눈썹이 없다고. 네, 이게 중요해요. 눈썹이 없어. 잘 그렸어. 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잘 그렸다. 누군지 알겠죠? 네,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아, 예를 들어서 이 모나리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첫 번째 거. 여기요, 여기. 여기에는 뭐냐면, who is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죠? 다빈치.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죠? 그다음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 재밌죠. 재밌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나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술의 본질, 그다음에 작품 그 자체, 그죠? 거기에 초점을 두자는 거죠. 자, 다른 책은 뭐냐면 다른 책은 포커스를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집중한다. 초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이센스, 본질이에요. itself. 그죠? 그 자체에다가 그 본질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나리자 그림의 어떤 색, 컬러요. 컬러. 그 다음에 기술이란가 화법, 그림을 그리는 법, 이런 것들과 초점을 둔다는 거죠. 작품 자체, 이런 것들이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입문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재밌는데, 근데 나는 예술의 에센스, 그 본질, itself, 그 자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 자체에 충실히 소개하는 예술인 문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좀 쉬웠던 게 뭐냐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많아져야 한다. 이거 너무 똑같아. 그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모나리자를 그려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 그렸어. 피루자 씨한테 박수도 받았어.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 점자를 보도록 합시다. 자, 시각장애인 있어요. 시각장애인.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거요. 이런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점자라고 얘기해요. 점자. 자, 가보도록 합시다. 점자의 표기에, 점자 표기인데, 위치, 방식 등이 제조사, 회사죠. 제품, 상품이고요. 물건마다 달라서, 물건이라고 합시다. 쉬운 말로. 물건마다 달라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가 여러 제품이 표기되고 있지만 아직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일된 규정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표시하는지 어떻게 어디에 표시하는지 이게 다 달라요. 현재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제한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다시 의약품에 한해서만 요 자주 나온 편이거든요.
한국인에 한해서만 블라블라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의약품만. 의약품만 그렇다는 거야. 의약품만. 이거 뭐야? 한국인에 한해서만 그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그죠? 그럼 무슨 뜻이야? 한국인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죠? 한국인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요, 지금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봉사활동이 필요해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그래서 6급 취득자, 그러니까 토픽 6급 취득자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게 뭔 말이야? 6급 있으면 신청을 받겠다는 거죠. 6급 있는 사람만, 그죠? 6급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6급 있는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게 뭐야? 의약품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의약품만 표기 규정이 정해져 있다. 관계 기관은 더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점자 표기 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통일된 규정이 없어서 불편하다. 룰이 없어. 룰이 없어. 지금은 어떻다? 의약품만 있는데 더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다양한 제품의 표기 규정이 마련돼요. 룰이 있었으면 좋겠다. 룰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죠. 4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했어요. 왜요? 그러나가 없어서. 그러나가 없어서 복잡했습니다. 자, 자기 길들이기는 동물이 스스로 공격성을 억제하고 친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뭐야? 공격성을 억제한다.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친화력, 친해진다. 친해진다. 요게 어떤 의미냐면 together, 함께하는 거예요. together, 함께하는 겁니다. 자, 옛날 이야기인데 진짜 옛날 이야기죠. 한 5만 년 전 이야기입니다. 5만 년 전.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인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랑 호모사피엔스가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가 우리예요. 우리. 그죠? 임준 씨, 피루자 씨, 에이데인 씨, 샤이마 씨 다 호모사피엔스죠. 그죠?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은 어디 갔느냐? 없어요. 없어졌어. 왜 없어졌어? 호모사피엔스가 다 죽였어. 다 죽였어요. 저절로 죽이기도 했지만 뭐 싸워서 죽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안데르탈인. 근데 대단한 거 뭐냐면 얘네들은 튼튼해. 스트로, 스트로. 근데 얘네들이 스마트한가? 아니요. 얘네들이 뇌의 용량이 더 컸대요. 뇌가 더 컸어요. 더 조그매. 그래서 얘네는 스마트. 똑똑합니다. 스트롱 앤 스마트. 근데 얘네는 죽었어. 왜 죽었어? 얘네한테는 투게더. 함께 한다는. 함께 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 호모사피엔스. 호모, 호모사피엔스. 수가 있고 여기 네안데르탈인이 있어. 얘네들은 together 네안데르탈은 only one. 그래서 죽는 거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왜 함께 할 수 있었느냐? 친화력이 있으니까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그 다음에 공격력 억제. 싸우지 않아요. 어택하지 않아. 어택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호모사피엔스도 이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는 가설이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체격도 좋고 스트롱, 그죠? 그 다음에 뇌의 용량도 컸지만 스마트, 살아남지 못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서로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친화력을 무기로 살아남았다. 높은 친화력으로 더 큰 집단 형성. 이게 뭐야? 투게더, 그죠?
더 큰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외부의 공격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라고 했죠. 호모사피엔스는 높은 친화력 덕분에 together 생존할 수 있었다. survive.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반면. 반면도 뭐 버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재미있습니다. 여기 정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정치. 정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좌파라는 걸 레프트예요. 레프트. 우파라는 걸 라이트죠. 라이트.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보라고 하고요. 여기는 보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 중도예요. 중도.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임준 씨는 어디예요? 중도예요. 중도. 중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중도 1. 중도 1은 진짜로 중간에 있는 거예요. 미들. 미들. 중간에 항상 여기 있어. 항상. 항상 어떤 이슈, 어떤 액시던트, 뭐 이렇게 어페어, 무슨 사건이 있을 때 항상 가운데 있어요. 미들. always. always. 그죠? always. 근데 중도 두 번째는 누구냐면 왔다 갔다 해요. 뭐라고 해야 돼? 레프트, 라이트,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중도가 있어요. 왔다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슈가 달라져. 이슈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야, 그거는 라이트가 맞지. 근데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 다른 사건이 있으니까 야, 그건 레프트가 맞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임준 씨는 어디에 있냐? 임준 씨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중도 두 번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달라집니다. 반에 따라서. 자, 어쨌든 이 좌파와 진보, 우파가 있는데 보수. 근데 이 중도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좀 요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는 생각이 왜 없냐? 이렇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뚜렷한 신념 없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안에 따라 이슈 사안에 따라 의견을 바꾼다는 인식 때문에 중도층은 부정적 존재로 여겨진다.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들었나? 끝났어요, 여기서. 들었나? 이들, 우리 중도층이죠. 중도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여기는 다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관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쟁점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이 플렉시블, 플렉시블. 요게요. 자, 요걸 좀 알아두면 좋은데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렉시블. 객관적이다. 이거 뭐야? 오브젝티브. 객관적으로 사고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중도층의 의견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이끄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대라는 것은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죠. 장점. 중도층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다? 주제가 되겠다. 중도층은 어떻다? 균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루면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제 얘기하러 갑시다. 여기는 여기 맞네요. 됐어. 네. 쓰기 하나 보고 쉬도록 합시다. 쓰기 54번. 이거 뭐야? AI가 드디어 왔습니다. 로봇.
사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AI와 로봇이 세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이런 앞선 기술이 적용되어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적용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거 피로자 씨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서울에서 만났을 때 이 얘기를 네,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오프라인 수업 저희가. 하실 때는. 예, 예, 예. 그래요. 우리 추억의 문제예요, 피로자 씨. 네. 자, 이 문제를 설명할 때, 그때 피루자 씨한테 제가 열심히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어, 약간, 리얼한 현실을 잠깐 버리세요. 잠깐 버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AI 때문에 어떤 직업이 사라진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직업이 사라집니다. 모든 직업이 사라집니다. 모든 직업이 사라집니다. 이게 어찌 보면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그다음 뮤지션, 그죠? 뮤지션이라든가 아니면 액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면은 뭐 소설가, 소설 쓰는 사람, 페인터,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AI가 대신할 수 있어요. AI가 더 잘 그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뭘 얘기할 거냐면 아, 창의성, 창의성, 인간성 이거는 온리 인간, 온리 인간 이렇게 약간 거짓말을 넣어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글을 써야 되잖아. 라이팅이잖아, 라이팅. 그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로봇 때문에 사라질 직업은 무엇인가? 이건 뭐예요? 일반 사무직. 뭐지? 왜냐면 단순 업무를 반복하잖아요. 단순 업무. 어. 일반 사무직은 사라질 수도 있다. AI나 로봇이 다 대신할 수 있다. 아니면은 제조업, 제조업 직장인. 제조업에 다니는 직장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질 수 있다. 그 여전히 남게 되는 사람들은 뭐냐? 누구냐? 여기는 아마도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죠. 뭐 예술, 문화, 문학 이런 사람들이요. 문학. 작가나 예술가, 뮤지션이나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성, 인간성을 가진 그런 직업들이 있죠. 심리 상담가, 심리 상담사,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을 수 있다. 남아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AI나 로봇이 대신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는 뭘 쓸 거냐면 이러한 시대가 무슨 뜻이에요? AI 시대죠. AI 시대.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AI vs 인간, 휴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인간 with AI라는 거예요. 인간이 일을 해. 일을 하는데 AI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실제로요. 글을 씁니다. 진짜예요, 진짜. 진짜로 누구랑 같이 글을 쓰냐면 저는 챗 GPT랑 같이 글을 써요. 같이 글을 씁니다. 진짜로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가 나의 직업을 뺏었어요? 야, 임준, 꺼져. 내가 더 잘 써. 이래요? 아니에요. 챗 GPT는 내가 뭐,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은 열심히 해요. 그 나를 도와줘. 야, 챗GPT 이것 좀 알아봐봐. 그러면은 열심히 알아와서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임준 with 챗GPT. 그러면 책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요건 경쟁이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협력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임준이 챗 GPT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잘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 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 보면 분명히 이런 직업은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직업이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야 돼? 정부가 만들어야 돼. 정부가. 기업과 함께. 기업이 만들어도 되지만 정부가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거니까. 국민이 세금을 주니까. 그래서 정부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저는 정부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갔잖아.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면서 제 돈의 한 20% 정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 글 쓸 때 항상 이렇게 씁니다, 저는. 정부에서 해야 된다. 정부는 힘이 있으니까. 자, 도입은 AI 시대가 되었다. AI 시대가 되었다. 사라질 직업은 단순한 업무, 반복되는 업무다. 봅시다. 로봇이 편리하다.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요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업무, 단순 반복 일자리, 제조업이나 사무직이 그렇다. 여기 써주시고. 살아남을 직업은 대체 불가능한 직업. 더 대신할 수 없어요. 창의, 감성, 관계, 소통, 예술, 디자인, 문화, 심리상담, 사회복지사. 자, 그다음에 로봇 시대를 준비한 자세.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 경쟁한다? 아니야. 인간이 로봇을 이용하는 거야. 활용하는 거야. 그렇지만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왜냐면 원래 하고 있던 일은 AI 덕분에, 챗 GPT 덕분에 더 잘할 수 있어. 챗 GPT 때문에 사라진 직업은 정부가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효율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간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요만큼이 인트로죠. 로봇이 편리하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은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들은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사무 업무에서 데이터 처리나 문서 작성과 같은 일들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사라질 직업.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창의성, 감성, 사회적 관계 등은 로봇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예술, 디자인, 문학에서 인간의 역할은 특별히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서비스 업무에서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 사이의 소통과 따뜻한 인간적 관계가 필요한 직업들도 로봇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할 거예요. 아,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글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아니, 왜냐면 제가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좀 그거예요. 1990년대 이야기야. 좀 약간 창피해. 90년대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네. 자, 다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여 로봇과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활용하여 인간이 하는 일을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로봇과 인간이 경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서로 일자리를 빼앗으니까 로봇을 활용하여 인간이 하는 일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줄어드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로봇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딱 20분이다. 자, 10분 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